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쌀이 되는 벼의 발견은 불의 발견 이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60%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가장 오래된 벽시는 15,000년 전 발견된 중국 황하유역의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그보다 3,000여 년이나 앞선 벽시가 2003년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굴에 직접 주도하고 세계학계에 알려 청주 소로리 벽시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로 공인을 받은 선사문화연구원 이웅조 박사를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3년 영국 BBC 방송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대한민국 소로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청주 소로리 벽시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벽시인 것으로 공인받은 셈인데요. 벌써 여러 해가 지났죠? 벌써 건 20년이 했네요. 20년이 넘었죠? 예, 네, 보도된 그렇습니다. 것이. 네. 그 소로리 벽시 발견 그 정황을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조 박사께서 쌀의 발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쌀의 발견이라는 말은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벼의 발견인가요? 아니죠. 그 말은 같은 말일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쌀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라고 돼 있는 그 지명에 있는 데서 발굴된 건데, 그런데 그 벽시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벽시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벼의 줄기에 있던 벽시를 잘라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벽시를 있던 거는 그 이전에 사람들 다 했고 먹고 뭐 이랬을 텐데, 그런 흔적은 전혀 우리가 못 찾고, 단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벼 줄기에 있었던 그 벼를 가지고 익은 벼를 잘라낸 그 행위.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BBC 뉴스에서 2003년 10월 21일 날 보도된 그 자료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그냥 발견했다는 게 아니고, 그 바로 한국의 과학자들, 그래서 고고학자라는 말은 안 쓰고 과학자들이라고 했고, 그 과학자들이 충북대학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 이름하고 우리 현재 원장으로 있는 우종윤 원장 두 이름을 써서 이제 과학자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굴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발굴한 방법으로서 찾아냈다. 그래 그러면서 그 찾아낸 벼는 이것이 순화벼다. 영어로 하면 domesticated rice라는 말을 거기서 처음으로 보도를 했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벼가 야생벼라든지 뭐 이런 벼가 아니고, 인류가 이미 잘라낸 흔적을 가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벼, 인의 흔적인 흔적으로 잘라냈다는 거죠. 먹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을 재배벼라고 제가 불렀는데, 그것이 2003년 5월 달에 미국서 그걸 발표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써서 여기 있는 청주 소로리 벽시가 순화벼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 그러니까 야생벽시가 아니고 야생벽시 처음부터 재배된, 재배라는 것이 아니고 재배되기 이전의 벼. 재배되기 이전의 벼. 다시 말하면 야생벼가 있고 재배벼가 있는데, 재배벼 그 이전에 있던 그런 벼를 인위적으로 잘라냈어야 했던 거죠. 그 흔적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주 소로리 벽시의 중요성은 벼의 발견, 뭐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벼의 발견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벼가 순화벼라고.
그래 야생배가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벌써 이미 그 사람들이 쌀의 맛을 알았어요. 알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벼의 그걸 소지경이라고 하는데 붙어 있는 거를 소지경을 잘라낸 흔적을 우리 연구팀들이 찾아냈고 그것을 발표했는데 그걸 그대로 다 인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은합이라는 이름을 학계에 소개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BBC가 고고학자라고 하지 않고 과학자라고 한 데는 어떤 까닭이 있나요? 이제 거기서는 다 과학자가 고고학자 다 들어간 거죠. 거기서 다 들어간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했다는 얘기를 excavated by Korean scientist 뭐 이렇게 쭉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가져간 거죠. 그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 생물은 이제 자연에서 받는 그런 태양광선을 받아서 이제 탄소 동화장을 다 일으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식물 모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탄소 동화장을 일으켜서 나오는 그 반감기에 따라서 연대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195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립이라는 교수가 이제 그런 그 연대측정 원리를 찾아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그 획기적인 연대측정 방법인데, 그것이 점차로 이제 그 연대측정 방법이 자꾸 미국 여러 지역에서들 여러 대학에서 다 개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방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오다 보니까 동양일보 91년에 창간했다고 하는데 91년에 제가 고향 일산 신도시에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 발굴할 때 거기서 벽시를 찾았는데 그때 그 벽시를 가지고 미국에다 보냈단 말이죠. 미국의 베타 연구소를 하여튼 그 연구소 그걸 연대측정을 해서 했더니 모든 학계가 다 미국 연대측정 결과를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것도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서 했는데, 나는 이제 그 방법을 좀 더 하자고 해서 여기서 나온 아주 그 토탄층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료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자료를 우리나라에서도 두 개의 기관, 하나는 서울대학교 있고 하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두 가운데 보내고 미국도 두 가운데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 여러 알이 나왔던가요? 아니, 별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죠. 별을 가지고 벼가 이런 옛날 늪지대. 늪지대에서 이제 그걸 까는 거예요, 이제. 까서 이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저걸 했는데, 그래서 거기다 연대측정을 내서 해보니까 4개의 기관이 모두 다 같이 나와요. 몇십 년 차가 나온 게. 그러니까 12,500년을 전후로 한 고층이 있고, 요층이 제일 위에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토탄층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위에서 바로 그냥 조금만 하면 벽지랑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뭐 이제 무한정 할 수도 없고, 이제 시간은 쫓기고, 이제 뭐 발굴 쫓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제 그대로 놔둬서 조금 한쪽을 그것을 시굴 구동을 이제 했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저 한 3cm 들어간 데서 또 거기서 벽시를 찾고 또 밑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벽시가 많이 출토된 거기 쪽에서 나오는 것은 12,500년, 500 몇십 년 이렇게 되는 쪽으로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기관에서 다 그걸 나와서 거기가 틀림없다 이렇게 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벽시라고 우리가 찾아오는 그 벽시를 가지고 이제는 이미 고인이 되시다면 우리 지역에 참 큰 학자이신 고 허문회 교수가 직접 우리 발굴장을 쪼고서 계셨거든요. 제 벽시 연구에 참 스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분류해서 보니까 이 벽시가 우리는 그것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크게 봐서 두 종류.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요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벼 연구하는데 중요한 그 벼가 있는 것이 두 종류. 또 이쪽은 벼가 아닌데 벼같이 보이는데 벼같이 이걸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사벼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대벼, 하나는 유사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 고대벼도 두 종류로 갈라서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두 종류에서. 그러니까 더 세분하면 4종류가 되고, 크게 분리하면 2종류가 있는 것으로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쪽 벼는
그 벼가 갖고 있는 아주 특성의 거기 쪽에서 이런 여성들 젖가슴처럼 나와서 그것을 유봉돌기라고 하는데 그런 고대벼는 그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쪽 거는 밋밋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형태는 벼 같은데 져가지 않았으니까 유사벼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봐서 두 종류, 좀 더 세분하면 이것이 네 종류가 있는 벼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소로리 벽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타입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대벼라고 불려진 거, 그 다음에 유사벼라고 불려진 네 종류가 두 종류에서 다시 세분해서 네 종류로. 그러니까 고대형도 1형, 2형. 1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먹는 이 일본종 자포니카 타입이라고 하는 벼가 좀 이렇게 짧고 통통한 거. 그 다음에 길쭉 알고 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남쌀 저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2형이 된 거고 이쪽 거는 두 가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로리 벽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벽시 연대가 이렇게 아주 오랜 연대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벼의 종류가 아주 많은 종류 이렇게 갈라져 있다. 네 종류로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체를 청주 소로리 벽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소로리 벽시 발견 전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됐던 것은 중국의 벽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두 지역을 다 가봤습니다. 그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하는 아주 큰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 발굴하기 전에 소로리 유적에서 벽시를 발굴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 일산에 있는 그 유적에서 나온 벽시를 저는 가와지 벽시라고 불렀어요. 이제 가와지 벽시를 들고 이것을 발굴한 걸 가서 발표한다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동굴에 있는 유적에서 나온 1500년 된 그 벽시가 있다고. 1500년? 네, 그때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그때는 이걸 소리 발굴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95년도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것이 가장 오랜 것으로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중국학자들 또 열심히 해서 호남성에서 나온 그런 그 벽시 하나 때 그보다 조금 돌아서 11,500년 그러니까 그것이 또 오래 있다고 또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했고. 호남성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다 동굴 유적에서 나온 거예요. 유적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것이 이제 저 해봤더니 우리 거는 일률적으로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12,500년 다 이전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것보다 이제 지금 하면 거기는 두 톨, 세 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는 거기서 나온 것들 전부 해보니까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니까 127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쪽은 이제 소로리 벽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금 말씀처럼 아주 다양한 종류의 벽시들이 발굴됐고 그것이 아주 온전하게 이제 토탄에서 온전한 것으로 해서 발굴된 127톨을 바로 그것을 확인했고 그것의 종류에 관한 여러 가지 특성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하는 쪽의 연구들이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청주 소로리 그 지역을 당초에 벽시 발굴을 위해서 그걸 손을 대신 건가요? 아니면 딴 것을 하시다가 이것이 나왔나요? 예, 좋은 질문이시네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는 애초에 그 오창 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쪽입니다. 근데 거기 산업단지가 되면서 그걸 이제 조사를 저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했고 제 앞에 했던 박물관장들이 이제 지표조사 또 시굴조사하는 쪽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97년에 정작 발굴할 때는 제가 또 관장이 다시 돼서 이제 거기를 발굴하게 됐는데, 그래 발굴하니까 거기 쪽에서 석기 쪽이 많이 나오니까 석기 나오는 쪽을 조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애초에 여기도 토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았어요. 있다고 하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시추를 했죠.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토탄이 있고 여기서 토탄이 있고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가 발굴한 데서도 또 토탄이 믿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그 당시에 논 있는 데서부터 약 4m 밑으로 들어갔는데 토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연대 측정해보니까 그건 43,000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롤이라는 지역은 토탄이 아주 발달된 지역. 여기 이렇게 토탄이 늪지대에 있었고. 토탄이라는 것을 또 풀어서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늪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늪지대였던 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높은 봉우리 같은 이제 이런 것이 있었고 물이 넘쳐서 들어와서 있었는데 여기 있는 데 것들이 물이 한참 있으면서 있으니까 그걸 그걸 배후습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요 능선 있는 것 쪽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긴 자질구레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물이 넘쳐가지고 들어와 있어서 그대로 있다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비 오면 또 쌓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늪 아시죠? 우리 방죽 연못 같은 데 늪들이다. 그런 것들이 몇천 년, 만년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식으로 그것이 층으로 있는 거죠. 지금까지 조사를 한 거로 보면 그 오창산업과학단지 그 일대에는 많이는 4번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일 밑에는 4만 년, 4만 5천 년짜리도 있고 그 위에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층에 나온 것보다 더 밑에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벽실을 찾은 것은 이제 우리 2토탄층이라고 불려지는 거기 쪽에 있는데 1토탄층은 아주 가늘게 것이 있었기만 해서 거기서는 벽실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또 이따 다시 이제 또 얘기가 거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로리 유적에서의 연구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더 해야 될 쪽이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이 토탄층에서 12,500년이 제일 위에 이런 쪽으로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으로 또 토탄 있고 또 다른 게 있다가 또 토탄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위에 있는 것이 아주 얇게 있으니까 그걸 놓쳤단 말이죠. 발굴을 해서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딴 데서 보니까 좀 이렇게 줄기가 있는 걸 보면 얇게 있는데 거기 쪽을 조사해보면 적어도 10,000년쯤 되는 그 시대의 어떤 그 흔적이 나오지 않을는지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단지. 네. 오창산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사전에 점검 차원에서 거기를, 그렇죠. 사전 발굴한 거죠. 네. 사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탄층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게 벽시가 나오고 그런 건가요? 그런 셈인데 그거는 사실 이 자리에서라도 토지공사 지금 토지주택공사로 됐지 토지공사인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뜻을 보여야죠. 왜냐하면 그 조산 단장이 저였었는데 그래서 석귀를 발굴한다고 해서 이걸 끝나고서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추한 데서 저거 토탄인 것을 알았으니까 그건 제가 이미 경기도 일산에 신도시 할 때도 거기서도 그걸 찾았단 말이죠. 거기서 벽시 찾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실수하고 없고 그리고 두 번째 한 데서 찾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엄청난 벽실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토지공사에서는 왜 발굴 철수한다는 기간도 넘어가지. 또는 지금 돈 없다고 자꾸 돈 더 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충북대학교 실력 안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정말 제가 경기도 일산에 그 가와지 유적을 발굴했던 좋은 경험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날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계속 그걸 물고 늘어서는 그때 발굴할 때 6개월간 발굴했어요. 그게 1997년 11월부터 98년 4월까지 6개월간 겨울 내내 발굴하면서 이 벽실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발굴해서 나온 이것은 전 세계 학자들도 정말 놀라는 거죠. 6개월 동안을 그 겨울을 하면서 그걸 했다라고. 뭐, 1월 1일서부터 3일까지 그때만 쉬고 나서 계속 발굴했으니까요. 이런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발굴을 통해서 벽실을 찾아냈고 그 벽시가 계속해서 또 이제 청지 MBC에서 또 이제 도와줘서 또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또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벽시가 있으리라고 처음에 예측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나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경기도 일산에서 발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층에서는 그게 그렇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를 해보니까 거기는 정말 멋진 발굴장을 만든다고 20m를 발굴해서 야 여기는 이거 좋은 토탄층이 있으니까 전 세계 학자를 다 불러도 되겠다는 욕심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할 자신도 있었고 했는데 해보니까 거기서는
전혀 하나도 예. 그런 데가 또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또 우리 저 연구원 그 당시 박물관 학교하는 있던 오종윤 선생이 그럼 여기 거기서 나온 토탄자료 안 되면 그걸 한번 해보시죠 뭐 그래 한 번 했더니 그게 이제 쉽게 말해 대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겨울 내내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고 또 그 당시에는 겨울을 발굴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벽시가 날아가는 그런 날라서 잃어버린 그런 좀 슬픈 이야기도 또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때 발굴하셨을 때 언론에서도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혹 힘들으셨죠. 그때 우리 조 회장님도 그냥 부정적인 좀 말씀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가 우선 면전은 첫 번째가 그 연대를 밝히는데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질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시대가 올라간 쪽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잘못이죠. 뭐 거기 얘기할 거 없죠. 우리가 학문이 그때 다 짧았을 때니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나온 연대식이 똑같이 거기가 12,000을 많으니까 그걸 이제 통일시켜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정적인 시각도 무슨 고고학자가 뭐 10만 년을 했다, 10,000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지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한 거죠. 거기다 지금 말씀처럼 무슨 야생배 얘기들. 근데 우리는 야생배 얘기는 전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야생배냐 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조 회장님 좋은 말씀 질문이신데 야생배라고 한 학자는 전 세계에서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영국의 런던 대학 교수가 풀로 교수라는 사람인데 우리 거를 보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그 양반이 겨니까 그런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당신 그걸 야생배 본다면 돼. 하는데 여기 본 사람들 모두 다가 야생배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빼놓고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결론 삼아서 이걸 얘기한다면 첫 번째 여기 소로리 벽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우선 출토 지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출토 지점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학자들이 발표해서 한 것들도 전부 출토 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층위라고 하는 건데 층위가 우리가 말하는 제2 토탄층의 상부 거기서 나왔던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그 원지층이라니까 원지층 어디 가서 물이 흘러와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조 회장님 말씀처럼 또 일부 학자들도 장난하라고 그걸 와서 뭐 비닐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또 모함한 사람도 있었고 뭐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그런 모함한 사람도 있었을 건데 뭐 그것이 거기 있는 자리지어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 벽시가 수량이 엄청나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127톨인데 그것이 한 종류가 아니고 4종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런 타입의 벼들이 여기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자포니카 타입이라는 일본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종이라고 불린 것은 참 좋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을 오리자 사티바 자포니카 이렇게 불렀거든요. 일본 학자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들 먹는 거니까 자포니카 이러고 자기 나라에 붙인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인도 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디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리자 사티바가 벼라는 얘기입니다. 제비벼라는 뜻이고 거기서 자포니카 타입 자포니카가 있고 인디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거는 이런 것도 아니야. 우리 거는 자포니카도 있고 인디카도 있어. 두 개가 다. 여기 거가 여기 거 17톨이고 자포니카가 17톨이고 인디카라는 게 한 톨이야. 그건 분명 인디카입니다. 그렇게 있는 것이 이미 이때 12,500년 다시 말하면 요새 계산 방법을 15,000년으로 얘기하는데 15,000년 전에 이것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타입이 있고 또 전현추들은 생각도 못한 유사배라고 하는 것이 여기 거의 6배나 많아요. 모두.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그 배합을 나는 그걸 가지고 이것을 오리자 사티바 코레아카라고 붙였어요. 이것은 이제 한국, 너들 찾아봐봐, 너들 거 있나. 근데 지금까지 내가 코레아카를, 이 유사별을 허문회 교사가 불러서 분류한 이 유사별 1, 2타입을 이 사람들이 찾아놨다는 데가 없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아주 아르케타입, 아주 고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 벼의 특성이 이것은 오리자 사티바
코리아카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좋은 유튜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유튜브를 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벼가 이렇게 소로리 벽시가 또 소로리 벼가 이런 여러 타입가 있었고 그 여러 타입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한 교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걸 고대벼라고 불려지는 건데 여기서 유사벼 발굴하고 인디카벼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고대벼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걸 좀 해달라고 연대시경 해달라고. 아, 참, 이거를 똑같이 나왔는데, 고가에서 똑같은 건데, 왜 그걸 굳이 요거는 중요한 편인데, 이건, 벽시도 자 부스러지고 저 귀한 건데. 그래, 결국 할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애리조나 대학교에 그걸 보냈죠. 네. 토탄에 박힌 그 벽시 요거를 가지고 그걸 보냈더니, 토탄에 발굴된 토탄에 묻혀있는 그 벽시가, 그래, 12,520년, 토탄은 거기로 갇히는 거. 12,550년. 다시 말하면 30년이 차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대벼, 당신네들이 그렇게 저거 했던 그 고대벼를 가지고 이것이 그것도 미국에서 그것이 그 레이디오 카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게 레이디오 카본을 만드는 편집자가 거기 같이 우리들하고 같이 저 필자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벽시의 연대 측정은 모두 다 세계인 어떤 학자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금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이해의 방법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는 거죠? 연대는 그런 거죠. 연대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요새 등장하는 거가 요새는 유전체를 분석하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새로운 학문이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서 해서 우리도 이제 그 여기서 있는 표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했다. 또 그다음 벼의 외형적인 답이 이렇다. 이제 이런 것만이 아니고. 벼의 유전자를 같이 좀 한번 분석하자 해서 지금, 저 충북대학교에 있는 조용구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거기도 아주 아주 상당한 업적을 갖고 있는 쪽인데 그 학자하고 지금 다시 이제 최근 연구를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 정말 이제 이쪽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제 분자학을 가지고서 하는 쪽에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 소로리 벽시 발견 이후에 벼농사의 기원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벼농사는 이 소로리는 벼농사 이전의 단계입니다. 농사로. 그러면 벼농사의 기원에는 어떤 영향을 안 끼쳤나요? 당연히 그쪽을 있었다는 것이 그 이전의 자료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것 하면 벼농사 있을 거라고 있고 벼농사로 됐던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는 좀 그냥 그 부차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 일산에 신도시로 발굴한 고향 가와지 벽시가 5,000년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벽시를 12토를 차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건 모두 다가 재배배야. 그거는 쌀농사의 기원이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 거는 이제 쌀농사의 기원 또는 최고의 농경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 이것은 그 이전의 단계. 그 127톨이 지금 다 어디가 있나요? 이제 충북대학교에 좀 있고 또 이미 충북대 박물관에? 박물관에도 있고 이제 지금 그 전에 없어진 자리들 꽤 있고요. 분석하면서. 그게 현재 얼마나 남아 있나요? 지금 거기서는 얼마나 남았는지 그 내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참 전보다 많은 숫자만 뭐 대단히 소중한 자료인데. 그럼요. 그런 것들 잘 충북대에서 잘 보관하고 있겠죠. 예. 충북대학에 몇 년간 계셨나요? 제가 76년도에 와서 2007년도에 팀에서 정확히 30년 4개월. 한 31년 계셨는데 박물관장을 오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하셨나요? 박물관장을 12년 했고. 12년. 근데 처음부터 저는 충북대학교 발령받을 때 전임 강사 겸 박물관 주임 교수. 근데 관장은 따로 이제 조성진 교수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퇴임할 때도 박물관장으로 퇴임해서 저는 평생을 박물관으로 했고 지금도 그 고향 가와지 벽시 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박물관 관계를 지었고 관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사문화연구원을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으로 계시죠? 아니, 원장은 벌써 꽤 오래전 내놨죠. 그렇죠. 제 제자인 우종윤 선생이라고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BBC 뉴스에도 같이 거기 좀 소개될 만큼 돼서 거기는 77년도에 충북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제 제자로 돼서 지금까지 잘 그냥 해서 우리나라 학교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사제간이 좋은 모델로 이렇게 좀 제시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발굴 작업하시는 게 많이 있으신가요? 역시 이것도 이제 경기를 타고 있는 쪽이라 우리 쪽은 특히 경기를 타고 있는 쪽인데 요새는 이제 테크노폴리스 그쪽에 꽤 많은 중요한 줄 찾고 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말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될 텐데 좀 사실 우리도 힘든 시기를 요새 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 하는 마당인데, 그렇게 이제 귀중한, 학계에 참 귀중한 자료를 발굴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그런 가치에 비해서 많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조 회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청주가 새로 태어날 때, 다시 말하면 청주와 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만든 그것을 좀 오늘 좀 꼭 좀 달고 놨으면 싶었는데, 새 로고 마크가 청주 서로를 뵙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좀 만들어 보낼 때 꼭 청주 서로를 뵙시를 꼭 소개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고, 다시 말하면 청주는 청주 서로를 뵙시 고장일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렇다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좀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것을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이 청주에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좀 그걸 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받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좀 그러지 못한 그런 열정이 거기를 있어서. 지나다 보면 그 소로립이 없이 발굴된 곳이라는 표시는 있는데, 그것이 그런 정도로는 좀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섭섭하죠. 왜냐하면 오늘 조 회장께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자료와 중요한 유튜브를 만들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로 해서 청주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될 긍지와 또는 자랑을 좀 이걸 하들 만큼은 돼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요. 이제 한 가지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선거가 내일 모레인 그 선거 투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력 당선으로 평가받고 있는 후보, 이범석 후보가, 모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공약의 하나로, 소로립협시 박물관. 그래서 내가 소로립협시가 어디 있느냐? 청주지. 그 이름을 꼭 청주 소로립협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회장께서 어디 말씀하실 때는 소로립협시라고 하지 말고, 청주 소로립협시. 아주 분명히 국제에서 밝혔고 다 아주 청주라는 이름 붙이겠다 했더니 아주 좋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붙여서 15년 동안 이름을 붙여왔으니까 이것을 청주 소로립협시의 박물관 건립을 공언을 했고, 어저께 밤에도 연락을 통해서 자기가 꼭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박물관이 좀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그 박물관은 그 현장에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네, 그래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그 동네 서로 초등학교가 있는 서로 초등학교 분교가 있는데, 거기 동문들이 모두 다 이 서로 분교를 박물관으로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었고, 그걸 또 우리 참 위대한 영도자한테 보내드렸어도 이 양반은 뭐 그런 것을 몰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참. 고고하게 관심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죠. 안다고 자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안다고 밖에 가서 잘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건 이제 또 딴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박물관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또 거기에 그 박물관에 들어선다고 이제 뭐 다 된 게 아니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전국, 쌀 전업농, 쌀만 짓는 아는 사람들이 큰 그룹인데, 그 사람들이 한 7만 명 이상 된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서 박물관 지차라고 하는 것을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한테도 그때도 이제 그 진짜 청원서를 올려 보내기도 하고 또 지금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또 이렇게 적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전원농 7만 명까지 동원될 일이 아니고 청주시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죠. 청주시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아니 결국 그렇게 하면 또 외연을 넓히니까 또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청주시에서 결정을 해준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 인생의 20여 년을 지금 이걸 가지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보니까 25년 됐더라고요. 25년이요? 25년 동안 이걸 해서 했는데, 글쎄, 조 회장께서 이거 여기 있죠. 유튜브 합시다. 라고 전화를 했을 때 난 아주 그냥 가슴이 멍클해가지고, 유튜브를 이번에 처음 내가 출연해서 만든 유튜브는 이게 처음인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잘 인용이 되고 응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 가치를 시간이 갈수록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동안 참 고고학계에 참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좌우명 있으시면? 좌우명은 사실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집에 참 화목하도록 잘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쪽을 하는 것이었는데 마침 집사람이 이제 약사를 해서 뭐 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은 제가 하는 일에 그 사람이 아직도 약국하고 계신가요? 못하죠. 어제 벌써 못하시죠? 예, 나이가 벌써 70세 중반 참 오래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정말 그냥 자기는 내가 흔히 말로 활명수 팔아서 땅 팔아도 많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그걸 했다는 것에 고맙고 또 그런 것을 이해해준 가족의 도움들이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 켜켜이 쌓여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그동안 고생하신 것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고생하신 기간이 있으시니까 또 좋은 때가 또 오겠죠. 소로리벽시, 청주 소로리벽시 박물관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으로 고맙습니다. 네.